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오늘은 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건데, 제가 사실 요즘 돈에 좀 관심이 많아요. 왜 돈에 관심이 많냐면,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고, 그리고 집에서는 또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가장으로서 돈 없이 땅 파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원시인들은 옛날엔 그랬겠죠. 어쨌든 돈을 벌어야 행복한 가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저도 제가 번 돈들을 잘 지키고 또 더 잘 벌고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제가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금융에 대한 전문 전공 지식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사실 제가 이제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그런 경제학 책들을 조금 읽고 있고, 또 개인 방송 보면 요새 뭐 경제학 박사라는 사람들이 경제 강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른 게, 제 채널의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한국에 살고 계시고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시잖아요. 저는 미국에 2008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산지 이제 경력이 지금 2024년이니까 16년 차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그래도 한 살보단 한 살짜리보단 영어를 좀 잘했거든요. 그래도 한 10살 정도의 영어 수준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16년 살았으니까요. 이제 저도 영어를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도 영어 발음은 여전히 좀 구려요. 어른이 되면은 발음 교정은 잘 안됩니다. 하지만 이 웬만한 미국 뉴스나 미국 강의, 미국 경제 뭐 뉴스, 미국 경제학 책들 다 읽고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경제학에 대한 이런 책들과 강의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근데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경제학과 미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경제에 대한 시선과 한국 사람들이 보는 경제학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반드시 미국에 와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좌파와 우파를 항상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좌파 우파 사상은 돈하고도 깊숙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 사상은 친자본주의적이고 반공산주의적인 사상이 많아요. 그리고 좌파 사상은 반자본주의적이고 친공산주의적인 경제 개념이 굉장히 많은 생각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미국은 좌우가 적절한 균형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경제학자들을 보면 우파 경제학자, 즉 보수 경제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좌파 경제학, 즉 진보적 경제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쪽의 시선들을 골고루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으로 미국의 경제학이 들어가면 한국의 인문학이나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보수적인 경제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의 좌파 진보 경제학을 받아들이고 좌파 경제학을 계속 가리킵니다. 한국 사회에서 주류는 진보 경제학입니다. 즉 막시즘입니다.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보수적 경제학의 시선보다 진보적 경제학의 시선이 유럽에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입장 때문이에요. 사람도 그렇지만 국가도 그렇지만 입장이란 게 있어요. 미국은 전세계 1등의 국가고 전세계 돈이 제일 많고 전세계에서 과학기술이 가장 뛰어나고 전세계에서 인재가 가장 넘쳐나고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돈을 번 그 원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가리키는 그런 경제학의 장르가 있어요. 이걸 보수 경제학이라고 하죠. 근데 미국에서도 진보 경제학이 있는데, 진보 경제학은 뭐냐면 이런 시선이에요. 미국이 이렇게 잘 살고 1등 나라고 이렇게 돈이 많은데 미국 안에 거지가 있으면 되겠냐? 그리고 미국 말고 다른 못 사는 나라들도 많은데 미국만 이렇게 잘 사면, 미국의 1등 경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는 게 좌파 진보 경제학이거든요. 미국도 그래서 진보 경제학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보수 경제학, 진보 경제학 둘 다 존재합니다. 근데 이 경제학 개념이 한국으로 넘어가면 한국은 전세계에서 1등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한국 정도면 잘 사는 나라지만 한국은 전세계에서 1등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1등하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1등은 다 미국이에요. 미국의 독보적인 1등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모든 분야에서 1등은 다 미국에게 빼앗기고 미국에게 독점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경제학의 미국의 1등 독주를 질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보적 경제학이에요. 이런 시선은 어디서 흔하게 나타나냐면 우리 삶의 공간에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친구가 있다고 쳐봐요. 님은 졸업하고 그냥 평범한 월급쟁인데 분명히 자기랑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도시락 까먹던 친구가 졸업하고 사회에서 만났는데 막 500억 자산의 부자가 돼 있다고 쳐봐요. 그래가지고 정말 초호화 주택에 살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친구가 자꾸 비판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란 건 원래 그렇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고 열등감이라는 감정이라고 부르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류 경제학은 진보 경제학이에요. 미국의 1등 독주를 따가운 시선으로 비판하는 그런 진보적 시선입니다. 그런 진보 경제학이 한국의 자리 찾고 있는데 이 시선으로 미국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왜 성공했는지,
미국이 왜 돈을 많이 버는 나라인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돈을 잘 벌었던 그 원리들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1등 경제의 가장 부자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 그걸 계속 끊임없이 밑도 끝도 없이 비판하는 게 진보 경제학입니다. 진보 경제학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사상은 막시즘입니다. 막시즘의 세계에는 마르크스의 유물론적인 관점으로는 선과 악의 개념이 없어요. 착취당하고 힘이 약한 자가 선입니다. 돈이 많고 사회를 지배하는 계급은 무조건 악이에요.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이제 마르크스 유물론적인 사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을 진보 경제학, 즉 마치 막시즘의 시선으로 미국을 바라보면 미국은 정말 나쁜 나라예요. 왜냐면 전 세계에서 모든 분야에서 독보적인 1등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나라나 인도 나라들 보면요, 아직도 굶어 죽은 사람이 많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빈곤이 있잖아요. 인도나 아프리카 말이죠. 미국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거야? 이건 정말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고 이 시선으로 보는 게 이제 막시즘의 경제론입니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미국이 왜 성공했고 왜 돈을 많이 벌었는지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경제 공부하면서 한국에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강의들도 듣고, 그리고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경제학 박사, 경제학과 교수라는 사람들이 요즘 개인 방송에서 출연해서 자기의 썰을 풀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보는 시선은 즉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기반으로 한 좌파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좌파 경제학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그 이론을 내 경제적인 선택에 적용하면 가난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려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경제학을 공부한다면 한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면 안 돼요. 좌파 경제학은 가난해지는 사상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본인이 가난해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해드리고 싶은데 그 돈 저도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부자가 돼가고 있어요. 점점점 더 부유한 삶으로 가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은 제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좌파 경제학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우파 경제학적인 시선으로 제가 세상을 좌파 경제학으로 보지 않고 우파 경제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근거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 경영학과에서 가르치는 좌파 경제학으로 세상을 보는 근거는 마르크스의 유물론입니다. 마르크스는 반성경적인 인물이에요. 성경을 부정한 사람이 마르크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경제학의 개념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10계명의 10번째 조항을 보면 너의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하지만 성경에는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 도와주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경은 결국 자기 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성경은 경제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부자가 된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강제화하고 있지 않아요. 강한 자가 약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지 사회적으로 그걸 강제화하지는 않는 거예요. 성경은 강요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율법의 의미는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들은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유무역과 자유자 본주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을 바탕으로 경제 시스템을 만들면 자본주의에 가까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다 부정하고 신은 없다라는 가정으로 경제학을 쓰면 그게 마르크스의 유물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무신론을 바탕으로 한인본주의자 그런 경제학을 쓴 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반성경적인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좌파 경제학은 결국 성경을 부정하는 성경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경제학을 보는 시선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인류 역사상 항상 잘 살았던 국가들을 봐보세요. 잘 살았던 국가들은 모두 성경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유럽에서 특히 로마였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의 식민지 앞지에 있는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로마를 중심으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기독교 사상을 전파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신대륙으로 청교도 기독교인들이 건너가고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선교가 일어나죠. 많은 미국인 개신교 선교사들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아시아 선교를 굉장히 많이 갔죠. 미국에서 유학하신 미국 유학파인 그리고 미국 개신교 신자인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으로 본인이 미국에서 배운 개신교 사상과 본인이 미국에서 박사과정에서 배운 미국의 정치학을 한국에 실현하신 게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래서 미국은 또 아시아를 복음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계사가 계속 흘러갔어요. 근데 역대 국가들을 보면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국가들은 다 잘 살게 됩니다. 그 대표가 유럽의 국가들이고 유럽에서 가장 성경적인 개신교 사상을 완성한 것은 영국입니다.
영국은 대영 제국이라는 큰 번영을 누린 반면에 성경을 반대하고 우상을 섬겼던 나라들은 모조리 가난합니다. 한번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 다 리스트를 만들어보고 그들의 종교를 분석해보세요. 그러면 잘 사는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기독교를 믿는 국가거나 아니면 기독교를 믿는 국가의 통치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랑 관련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국가들의 통치를 받았던 나라 중에서도 끝까지 기독교를 반대하고 복음에 저항했던 나라들은 지독하게 가난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과 성경이 관련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다 잘 살게 된다. 여러분 이걸 보고 뭘 느껴야 되냐면 요즘 한국에서 기독교가 계속 몰락해가고 있죠. 사라져가는 종교가 돼가고 있죠. 한국은 그래서 몰락할 겁니다. 자일은 몰락하는 한국 속에서 본인이 몰락하지 않으려면 부자가 되고 잘 살려면 맨날 개인 방송 채널에 월 500만원 가능. 집에서도 쉽게 월 500만원 손쉽게 벌 수 있다. 이런 영상 보지 마시고요. 성경을 읽으세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